조선시대의 서민 감남과 을려들의 노래 사설시조입니다. 대체로 과장된 표현으로 해악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엊그제 임을 여인 나입니다. 화자는 이런 자신을 특수한 상황에 처한 까투리와 도사공에 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특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도 바윗돌도 없은 매해 매에게 쫓인 가투리안과 가투리는 까투리죠. 까투리가 지금 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산에서요. 그런데 그 산은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입니다. 즉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가 자신을 숨길 은폐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까투리는 얼마나 막막할까요? 다음은 도사공의 처지입니다. 도사공은 세금으로 거둔 곡식, 즉 세곡을 운반하는 배의 책임을 맡은 인물이죠. 세곡선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수적, 우리에게는 해적이 더 익숙한 표현인데요. 아무튼 물길에서 만나서 수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수적을 만난 거예요. 만나기까지 도사공의 처지는 지금 어떤가 하면은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1천석 세금 곡식을 실어 놓은 배예요. 그런데 노도 잃어버렸어요. 닷도 잃었습니다. 용총, 돛을 맨 줄을 용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끊어졌어요. 심지어 돛대도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 박살이 나버린 거죠. 다 지금 제대로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바람은 불고요. 물결은 치고요. 안개가 뒤섞여서 자욱한 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아있어요. 그런데 벌써 사면은 어둑어둑 저물어 갑니다. 천지는 적막하고요. 까치놀인데요. 해가 질 무렵에 이 바다 수평선에 석양이 이렇게 번득번득한 그 빛을 까치놀이라고 합니다. 이 까치놀이 떴다는 것은 잠시 후에 깜깜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을 설정해 두고 화자는 임을 잃은 자신의 막막한 심정이 그 정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거법과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법과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해악성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한숨을 의인화한 노래입니다. 한숨이 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숨아, 새 한숨아. 새는 가늘 새자인데요. 가느다란 한숨. 이런 거죠.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니은다는 중세 국어에서 의문형 종결어미입니다. 따라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모장자라고 읽지 말고 장지라고 읽어주세요. 장지는 문에 바르는 두껍고 질긴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장지를 바른 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래아는 이 음절 이하에서는 대체로 이 모음으로 바뀌었죠. 고모장지, 즉 고미, 장지 바른 다락문을 가리킵니다. 새살 장지, 가느다란 나무살에 종이를 바른 문을 가리키죠. 들장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장지문. 열장지, 좌에서 우로 밀어서 여는 장지문. 암돌적이 수돌적이는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걸 말해요. 암수는 볼트와 너트처럼 쌍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말합니다. 자, 그 베목걸쇠를 뚝딱 박아서 커다란 자물쇠로 숙이 숙자는 깊을 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문을 채웠대요. 잠갔대요. 그런데 병풍이라 덜컥 좁고 족자라 댁댁을 말고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노래한 거거든요. 자, 종정 봅니다. 어인지 너 온날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벽에 세워둔 병풍이 덜컥거리고 펼쳐놓은 족자가 댕르르 이렇게 말립니다. 그 바람 소리에 화자는 잠 못 들고요. 한숨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화자가 한숨을 짓는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름이 많은 한숨 짓는 서민의 삶이 애절하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오지 않는 님, 너를 기다리는 애타는 노래입니다. 어이 못 오던다, 무사밀로 못 오던다. 자, 리은다는 의문형 종결어음이라 그랬죠. 어이 못 오느냐, 무슨 일로 못 오느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는 집을 짓고 집 안에는 투지, 뒤줍니다. 쌀을 담는 커다란 통을 뒤주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가 갇혀서 죽었던 그 뒤주입니다. 자, 집 안에는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는 네모난 상자를 말해요. 그 상자 안에 너를 결박 꽁꽁 묶어서 놓고 쌍배목 외걸쇠에 용거북 자물쇠로 자, 쌍배목 외걸쇠 용과 거북이 새겨져 있는 자물쇠 이거 모두 다 꽁꽁 이렇게 문을 잠그는 도구들이잖아요. 자, 그걸로 깊숙하게 잠갔느냐 내 어이 그리 아니오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30날 30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시조입니다. 이 노래는 중심 소재가 기러기 한 쌍입니다. 기러기 한 쌍과 화자의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노래인데요. 자, 먼저 화자가 기러기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천천에 떴는 기러기 한 쌍, 한양성대에 잠깐 들러 쉬어갈까? 푸른 하늘에 떠있는 기러기 한 쌍아, 한양성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잠깐 들러서 쉬어가겠니? 자,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유는 중장에 있어요. 이곳에서 저리로, 즉 한양성 그곳으로 갈 때 내 소식 들어다가 님에게 전하고 그곳에서 이리로 올 때 님 소식 들어서 내 손에 부디들러 전하여 주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안족 서신이라 하여 기러기 발목에 편지를 묶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러기는 예로부터 서신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러기 발목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묶어서 날려보내면 그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기러기가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러기에게 님과 나를 연결해 달라고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한 기러기의 답변은 종장입니다.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길이니 전할 똥말똥하여라. 자, 앞에서 기러기 한 쌍이라 그래서 암수 한 쌍인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아마도 이 한 쌍은 남사친 아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남조친, 여조친 이런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님을 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빠서 네 편지를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화체의 형식으로 그리고 기러기를 의인화해서 담아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중심 소재는 귓돌이, 즉 귀뚜라미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화자는 지금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 소리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여쁘다, 즉 불쌍하다입니다. 어인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쟤 혼자 울어내요.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자, 화자는 사창 밑에서 살풋 잠이 들었어요. 선잠이 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귀뚜라미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잠이 깬 겁니다. 자, 울어내요. 예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또는 공간의 이동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냇물이 흐르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모두 여다 혹은 예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에 내 뜻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자, 화자는 지금 무인 동방, 사람 없는 텅 빈 방에 홀로 있습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이런 화자의 마음을 오로지 귀뚜라미만이 알아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노래에서 의인화된 귀뚜라미는 님을 그리는 슬픈 심정을 부채질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입니다. 자,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설 시조입니다. 이 노래는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과 그 물건을 사려는 손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자, 일단 장사꾼이 팔려고 가지고 온 것은 동란지예요. 장사꾼이 외칩니다. 댁들의 동란지 사오. 자, 여보세요. 동란지 사세요. 이렇게 외치니 손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 장수야, 뇌 황후 귀 무엇이라 외난다 사자. 자, 장수야, 네가 팔러 가지고 온 물건, 이게 황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외치는 거냐? 사자. 자, 여러분 생각에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장사꾼이 팔러 온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사자고 덤비니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등짐장수, 보짐장수가 마을을 돌면 이런 장사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 장사꾼들이 생필품을 팔러 온 것이기 때문에 장사꾼을 만나면 잡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 기회에 사두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너 뭐 팔러 온 거야?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장사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외골 내육, 겉은 딱딱한 뼈이고 속은 살이에요. 양목이 상천, 두 눈은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뜨고 있어요.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소아리 8쪽, 대아리 2쪽,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자, 청장, 맑은 간장에 이렇게 씹으면 으스스 하는 동란지사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앞에 있는 설명을 보니 이 동란지의 소재는 바로 이것이군요. 자, 그랬더니 손님이 이렇게 말하죠.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계젓이라고 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장사꾼과 손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노래의 작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만연해 있던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학적 태도라는 것은 자신의 학문의 경지가 높음을 뽐내는 태도, 이것을 현학적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관오리의 착취에 시달리는 애달픈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일신이 살자 하였더니 물것 겨워 못 살리로다. 자, 물것은 사람을 깨무는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중심 소재입니다. 중장에는 물것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벌레의 이름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자, 먼저 비파 같은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의 어이. 자, 앞에 비파 모양의 빈대를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사령처럼 무서운, 사령은 옛날 그 관가를 지키는 관리잖아요. 자, 사령 같은 등의 어이는 어미를 가리킵니다. 앞에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대구를 위해서 어미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닭이라는 벌레, 버마제비라고 불리는 벌레, 흰색의 바퀴, 누런 색깔 바퀴, 피겨 같은 가랑니, 보리알 같은 수통리, 굶주리니, 갓 까놓은 어린 새끼, 자잘한 벼룩, 또 외에서 건너온 벼룩, 뛰는 놈 기는 놈의 다리 길다란 모기, 불이 뾰족한 모기, 살찐 모기, 그리고 살이 없는 여윈 모기, 그리고 그리마라는 벌레,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뾰록이 심한 당비루에 더 어려워라. 자, 뾰록이는 우리가 왜 뾰루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피부병에 걸리면 이렇게 피부에 생기는 그런 상처를 말합니다. 자, 당비루는 피부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살기 어렵다.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5, 6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하노라. 자, 쉬파리고도 앞에 나열된 물것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작품 속에 쭉 나열되어 있는 물것과 쉬파리는 바로 탐관오리를 빗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요, 가렴 주고 착취하고 있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민중의 구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중심 소재는 두터비입니다. 한눈 멀고 한 다리는 저는 두터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터비가 아무런 힘도 없는 서리 맞은 파리를 입에 물고 두엄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매가 날아가는 거예요. 백송골이. 자, 그것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풀쩍 뛰어내리다가 두엄더미 아래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마침 날랜 나이기의 망정이지. 행여 둔자였던들, 자, 둔자는 둔한 사람이죠. 둔한 놈이었다면 어혈질 뻔하였구나. 어혈은 피멍이라는 뜻입니다. 자, 작품 속에 두터비는요, 파리보다는 강자이고 백송골보다는 약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두터비는 당시 호가 호위하던, 말하자면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은 여우, 그러니까 특권, 아주 높은 최고위 계층의 권세를 등에 업은 밑에 중간 관리자층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백송골을 외세로 본다면 중국, 외세의 힘을 등에 업은 우리나라 탐관 오리들을 두터비로 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터비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요, 중국의 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기연 파경입니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중국에서는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두터비이죠. 자, 이 노래는 우리나라 특권층의 허장성세, 즉 허세를 비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언어 유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중심 소재는 발가벗은 아이들과 발가숭이입니다. 자, 벌거벗은 아이들이 거미줄처럼 생긴 태는 채예요.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발가숭이를 부르고 있어요. 자, 중장에 나오는 발가숭이는 붉은색의 잠자리, 고추 잠자리를 가리킵니다. 자,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마지막 종장에서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는 장면을 보면서 화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 장면이 세상 일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벌거벗은 아이들, 발가숭이 아이들은 강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 고추 잠자리는 그들에게 잡히는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약자이죠.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먹어치우는지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약육강식의 방법은 바로 이런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사느니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구밀복검, 뱃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입으로는 달콤하게 유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원영색하는 거죠. 공교로운 말로 얼굴빛을 꾸미고서 이렇게 상대를 유혹하고 마침내는 잡아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태를 어린 아이들의 놀이의 장면에 빗대어서 풍자하고 있는 사설 시조입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중심 소재는 개미, 불개미입니다. 개암이 불개암이 잔등 부러진 불개암이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개암이. 자, 불개미가 있는데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앞발에는 피부병, 정종이 나고 뒷발에는 종기가 생겼어요. 그냥 우리 발가락에 종기가 나고 어쨌든 티는 배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걷기가 어려운 상태의 그런 병에 걸린 불개미입니다. 자, 그런 불개미가 광릉 샘제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취어들고 북해를 건넜단 말이 있습니다. 자, 광릉은 지명이죠. 그곳에 샘제, 샘고개라고 하는 고갯마루가 있는데 개미가 그 고갯마루를 넘어 들어가서 가람은 칡범이에요. 얼룩덜룩한 문양이 있는 범을, 호랑이를 가리킵니다. 개미가 호랑이의 허리를 꽉 물어가지고 그것을 번쩍 축혀 들고 북해를 건넜다는 말이 있대요. 말이 되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니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그러니까 많은 놈들이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 수많은 말이 모두 다 참언이라는 것을 님이 짐작해 들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언은 헐뜯는 말이라는 뜻이죠. 나를 모함하는 말, 나를 헐뜯는 말이니까 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의 결벽을 믿어주세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노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